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얼마 전에 페루의 다련장 로켓 도입 사업에서 페루는 우리의 천무를 선택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PULS를 선정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천무가 패배를 한 것입니다. 솔직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기존부터 이스라엘은 남미 시장에서 많은 무기를 판매하고 있었고 남미의 많은 나라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천무가 PULS에 패배한 건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좀 웃기는 이야기지만 만일 천무를 생산하는 한화가 우리나라의 다른 방산회사들, 그러니까 이번 경우는 현대로템과 사이가 좋았다면 아마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것입니다. 만일 현대로템이 한화와 사이가 좋아서 이번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면 한화의 천무가 승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한화가 현대와 사이가 좋았다면 페루에서 천무가 선정되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그 전에 앞서서 드디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폴란드로 출국을 했네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는 드디어 폴란드와 흑표전차 2차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폴란드 정부는 정작 계약 체결 사실만 이야기하고 계약 체결 자체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바로 폴란드 측에서 흑표전차 2차 계약 체결식에 우리나라의 국방부 장관이 참여해주기를 희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국방부 장관 자리가 공석이었고 그래서 폴란드 정부에서는 우리의 국방부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계약 체결을 미룬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의 국방부 장관이 정식으로 임명되었고 그래서 8월 2일에 폴란드에서 정식으로 흑표 전차 2차 계약 체결식을 열기로 하고 그에 앞서서 신임 국방부 장관인 안규백 장관은 7월 31일에 폴란드로 출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장보고2 손원 1급 잠수함 개량 사업에 사업자 선정에서 현대가 승리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현대는 아직 벌점 1.8점이 남아있는 상태이므로 현대가 승리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는데요. 그런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번 경쟁에서 현대는 한화보다 무려 5점이나 높은 점수를 획득해서 아주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다고 하네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점수 차이가 이리 많이 벌어진 건 역시 LIG 때문일 것입니다. LIG는 우리나라의 주요 손아를 전부 개발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수함을 만드는데 LIG 없이 잠수함을 만든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번에 한화오션은 한화시스템과 팀을 이루어서 경쟁을 했는데요. 그러나 한화시스템과 LIG의 기술력 차이가 바로 점수 차이가 5점이나 벌어진 요인을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잠수함을 가장 잘 만드는 건 한화이지만 한화가 없어도 잠수함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LIG 없이는 잠수함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잠수함 분야에서 앞으로 있을 큰 사업은 바로 장보고4의 개발 사업자 선정인데요. 만일 장보고4에서도 한화가 자신들의 계열 회사만으로 팀을 만든다면 한화는 또다시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한화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 천공3의 사업자 선정이 천공2 때와 똑같이 선정되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것에 관해서 한화 측에서 이의제기 절차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한화에서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디브리핑을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번 평가가 나오게 된 평가 세부 내용과 근거를 알려달라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누가 봐도 사업자 선정이 왜 일이 된 건지 누구나 다 알만한 것 같은데요. 한화는 몰라서 이런 요구를 했을까요? 실제로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도 디브리핑 결과 한화가 국방과학연구소가 뭔가 점수를 잘못 상정한 걸 찾아내지 않는 이상은 결과가 뒤집힐 리는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화는 사사건건 사업마다 이런 행동을 하는데요. 결론은 이런 평가도 알고 보면 기계가 하는 것이 아닌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화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조차도 한화 스스로는 다음번 사업에서 자신들의 점수를 깎아먹는 거라는 걸 알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드디어 백두2가 실전 배치되는군요. 백두2는 우리가 도입하는 신형 신호정보 수집기인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백두 금강이라고 해서 1990년대에 각각 4대씩 총 8대의 정보 수집기를 도입했는데요. 금강은 영상정보 수집기이고 백두는 신호정보 수집기인데요. 이 기체들은 호커 8000 항공기를 기반으로 하는데요. 문제는 이 기체들은 1990년대에 우리나라에 도입된 기체들로 이미 수명이 3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강 영상정보 수집기는 솔직히 지금에서는 비즈니스 여객기를 바탕으로 하는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기체를 또 만들어서 도입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 임무들은 대부분이 무인기나 우주에 있는 정찰위성들이 하고 있으니까요. 특히 비즈니스 여객기로 만든 유인정찰기가 북한 상공에 최대한 가깝게 접근하는 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걸 다시 도입을 할 필요가 없어서
영상 정보 수집기인 금강 정찰기는 후속기 없이 퇴역하게 됩니다. 그러나 백두 정찰기는 다른데요. 백두 정찰기는 북한의 레이더나 통신 전파를 수집하는 기체로, 특히 지금은 오히려 과거보다 신호정보 수집기의 역할은 더 중요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탄도미사일 이동식 발사대를 기존의 평양 원산 이남에서 주로 운용하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북한 전 국토에 탄도미사일 이동식 발사대를 분산 배치해서 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렇게 탄도미사일 이동식 발사대를 분산 배치해서 운용함으로써 생기는 약점도 있는데요. 그게 바로 통신 문제입니다. 기존까지 북한은 주로 평양 원산 고속도로에서 탄도미사일 이동식 발사대를 운용했었는데요. 그래서 북한은 평양 원산 고속도로에 광케이블 통신을 깔아서 유선 통신으로 통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탄도미사일 이동식 발사대들이 전국토에 분산 배치됨으로 인해서 북한이 전국토에 광케이블을 깐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동식 발사대와 무선통신을 주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런 북한의 무선통신을 도감청하고 필요하다면 방해도 가능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전파정보 수집기는 기존보다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도입하는 신호정보 수집기에는 기존 백두 정찰기에는 없는 기능이 추가로 더 들어가는데요. 그건 바로 피신트라는 기능입니다. 우리말로 해서는 계기정보라고 하는데요. 쉽게 이야기해서 이건 전파 잡음을 탐지하는 것입니다. 이 장비는 LIG에서 개발한 장비로 모든 전기를 사용하는 장비에는 전파 잡음이 생기게 되고 그걸 평소에 수집해 놓으면 그 장비가 꺼져 있다가 다시 켜지면 그 장비가 운용되면서 발생한 전파 잡음만으로도 어떤 장비가 가동되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통신 문제도 그러한데요. 보통 우리는 북한의 군부대의 움직임을 보고 공격 징후를 파악하는데요. 그러나 북한이 우리나라를 기습하려고 마음먹는다면 아예 움직임이 없다가 갑자기 공격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움직임이 없다고 해도 우리가 공격 징후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북한의 장비들의 전파 잡음을 통해서 공격 징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평소에 훈련할 때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할 때 발생하는 전파 잡음을 파악해 두었다가 북한의 군대의 움직임이 없어도 비슷한 전파 잡음이 발생을 하면 사전에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게 피신트라는 것이고요. 우리의 새로운 신호정보 수집기에는 바로 이 피신트 장비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는 총 4대의 신형 신호정보 수집기를 도입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이미 2대는 국내에서 전력화 과정을 거치고 있었습니다. 이게 전력화 과정만 해도 몇 년이 걸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만큼 전력화가 힘든 게 신호정보 수집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형 신호정보 수집기인 백두2 2대가 올해 안에 전력화를 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대도 내년에 전력화를 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할 건요. 그건 바로 이 기체들의 개조 개발은 우리가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기체에 들어가는 장비는 타국에서 쉽게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신호정보 수집기에 들어가는 장비는 거의 대부분이 우리나라가 개발한 장비입니다. 피신트 장비도 우리 LIG에서 개발한 장비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전자전기를 만들기 위한 항공기의 개조 개발은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당장 이 기체도 핵심 개조는 우리가 한 게 아니고 바로 미국의 L3 해리스에서 해준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도입한 각종 항공기들, 그러니까 대잠초계기나 이런 정찰기까지 우리가 직접 항공기를 개조 개발한 경우가 없습니다. 아마 우리는 L3 해리스와 많은 사업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기존에 우리가 도입한 P3 대잠초계기도 미군에서 퇴역한 걸 개조해서 다시 도입을 한 건데요. 이때도 개조 자체는 대한항공에서 했지만 개조 과정을 개발한 건 L3 해리스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항공기의 개조 개발을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데요.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당장 우리나라가 조기경보기를 직접 개발하려다가 포기한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항공기 개조 개발. 특히 조기경보기는 비즈니스 여객기에 탑재할 수 있는 가장 큰 레이더를 탑재하는 거라 항공기 개조 개발의 끝판왕입니다. 한마디로 가장 어려운 개조 개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조기경보기를 직접 만들자고 했을 때 각 개발사의 경영진들은 할 수 있다고 했지만 각 회사의 실무진들이 반대를 해서 무산되었는데요. 실무진들이 반대한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조기경보기에 탑재될 레이더를 개발할 기술은 있습니다. 문제는 그 레이더를 항공기에 탑재시킬 항공기 개조 개발 기술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진들이 이것 때문에 반대를 한 것인데요. 실제로 이번에 우리가 실전 배치하게 되는 우리의 신형 신호정보 수집기도 미국에서 L3 해리스에 의해서 2년인가 항공기 개조를 해서 도입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장비를 탑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정말 오래 걸렸던 게 바로 전파 잡음을 잡는 작업이었습니다. 예민한 신호정보 수집기이기 때문에
항공기 자체에서 발생하는 전파 잡음도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L3 해리스에서 미국에서 우리의 신호정보 수집기의 전파 잡음을 잡는 데만도 8개월인가 걸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파 잡음을 잡는 데만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사업이 바로 우리나라의 전자전기 개발 사업입니다. 바로 이 전자전기 개발 사업이 우리나라 최초로 우리가 항공기의 개조 개발부터 탑재되는 전자전 장비의 개발한 전자전 장비의 탑재까지 전 과정을 외국 업체의 도움 없이 우리 스스로가 해보는 최초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존에도 우리는 전자전기를 개발하면 조기경보기도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업에는 지금 대한항공과 카이가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기사들이 두 회사가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누가 이 사업을 따낼지는 이미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카이 측은 아무런 관련 기술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 이번 사업은 대한항공과 LIG가 한 팀을 이루고 있고 카이와 한화가 한 팀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미 우리의 전자전기에 들어가는 전자전 장비의 선행 개발을 LIG가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서 LIG가 빠진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만일 한화가 전자전 장비 개발업체로 선정되면 우리는 전자전 장비의 개발을 선행 개발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서 LIG를 뺀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항공기 개조 개발. 분명 대한항공도 항공기 개조 개발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이미 외국 업체가 개조 개발을 해놓은 설계에 따라서 항공기를 직접 개조한 경험은 카이보다 대한항공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우리가 처음으로 직접 항공기를 개조 개발하는데 그걸 대한항공이 아닌 다른 업체가 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각 언론의 기사들은 경쟁이 치열하다고 하는데요. 이건 경쟁을 하나 마나한 사업입니다. 한마디로 이 사업 자체가 기존까지 대한항공이 각종 항공기를 개조해보면서 획득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항공기의 개조 개발까지도 우리가 처음으로 해보게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자를 선택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기점으로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도입하는 항공기들의 개조 개발을 전부 우리나라 스스로가 하게 됩니다. 당장 전자전기 사업 전에는 특수전 헬기의 개조 개발도 우리가 할 것이고 대형 특수전 헬기도 해외에서 기체를 도입해서 우리가 개조 개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들이 축적돼야지만이 개발할 수 있는 게 조기경보기입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가 조기경보기를 개발할 기술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백두투 신호정보 수집기가 아마 우리나라가 직접 하지 않고 해외에서 항공기를 개조해서 장비만 우리가 탑재한 마지막 기체가 될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다고 해도 드디어 우리나라 최초로 피신트 장비를 탑재한 기체가 드디어 실전 배치되는군요. 기대가 아주 큽니다. 그럼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페루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페루에서 다련장 도입 사업의 승자로 이스라엘의 PULS를 선정했는데요. 원래 이 사업에는 우리 한화도 천무 다련장을 제안했었고 그래서 이번에 PULS가 선정됨으로 인해서 우리 천무는 탈락을 한 것인데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상당히 많은 무기를 페루에 판매하고 있죠. 당장 HD 현대중공업은 페루의 국영조선소인 시마조선소와 호위함 한 척과 원해 경비함 한 척, 그리고 상륙함 두 척을 페루 현지에서 공동 건조하기로 했고 심지어는 잠수함도 페루와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특히 잠수함은 K조선 원팀에 따라서 해외 진출에는 한화가 중심이 되기로 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페루는 우리 현대와 잠수함을 공동으로 개발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뿐만 아니라 차륜형 장갑차를 공급하기로 했고 우선은 30대를 공급하기로 하고 최종적으로는 최대 120대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당히 많은 장비를 페루에 판매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페루의 무기 도입 사업에서 승리만 하는 게 아닙니다. 당장 이번에 다련장도 우리의 천무가 아닌 이스라엘의 PULS가 선정되었고 24대의 전투기를 도입하는 사업에서는 아예 페루 측의 겁으로 우리 KF-21은 후보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 못 느끼셨나요? 우리가 지금 페루에 무기를 팔고 있는 건 전부 현대 계열 회사들 뿐입니다. 현대로템과 HD 현대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페루에서 현대만 사업을 따내고 다른 업체들은 사업을 따내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특히 잠수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내에서도 현대보다는 한화가 더 잘 만든다고 하는데도 페루는 현대와 잠수함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뿐이 아니죠. 페루는 자신들의 오래된 T-55 전차를 교체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의 가장 강력한 후보는 바로 우리 흑표입니다. 솔직히 아예 이 사업은 다른 경쟁자도 없고 페루에서는 우리 흑표만을 단독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현대자동차의 계열사인 기아에서도 소형 전술 차량을 페루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페루는 현대의 세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건 놀랍게도 페루가 현대로템에게 지상무기 독점 판매 권한을 줬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실은 작년에 현대는 페루 육군 조병창과 지상무기에 대한 총괄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그런데 그때는 이게 단순한 MOU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배타적 권리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페루 육군에게 지상무기를 독점적으로 공급할 법적 효력이 있는 배타적 권한이 현대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우리나라의 지상무기는 현대가 알아서 독점적으로 공급해라. 이게 가능하냐고요? 저도 이게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어봅니다. 그럼 페루는 현대에게 왜 이런 권한을 줬을까요?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는데요. 우리 현대는 페루에게 차륜형 장갑차를 공급했는데요. 문제는 현대가 차륜형 장갑차를 공급하는 계약을 페루 정부와 체결한 게 아니라 바로 STX를 거쳐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현대는 STX와 일정 이익을 분배를 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현대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는 다른 계약은 STX를 거치지 않고 페루 정부와 바로 계약을 하기 위해서 페루 정부와 협상을 했고,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무기 도입 사업을 하면서 각종 이권이 개입되어서 사업에 비리가 생기고 사업이 복잡해지는 걸 겪었던 페루 정부도 아예 현대를 믿고 현대에게 독점적 권리를 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페루의 전차 도입 사업은 우리 흑표만이 유일한 후보이고, 심지어는 현대가 개발하고 있는 세르파 무인장갑차의 개발에까지 페루가 참가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다련장 사업에 만일 현대가 협조를 했다면 아마 우리의 천무 다련장이 선정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현대가 그리 할 필요가 없죠. 보니까 이미 현대가 자사나 계열사가 아닌 회사의 사업에 개입해서 우리나라 업체의 제품이 페루군에게 채택되게 도운 사업이 이미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바로 사고파기사 장갑차 공급 사업인데요. 페루는 대략 10여 대의 사고파기사 차륜형 장갑차 도입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현대에는 사고파기사 차륜형 장갑차 모델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고파기사 장갑차를 만들고 있는 회사는 바로 바라쿠다 장갑차를 만들었던 신정개발인데요. 솔직히 지금 이 사업에는 어떤 모델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신정개발의 모델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하고요. 그걸 현대가 지원해준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현대도 자사나 계열사들이 만드는 제품은 자사나 계열사들이 만드는 제품을 공급하겠지만, 자사나 계열사에도 제품이 없으면 당연히 우리나라의 다른 업체들의 제품을 지원해주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그래서 사고파기 4차륜형 장갑차는 자사 모델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다른 회사 제품을 지원해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만일 페루의 다련장 사업도 현대가 지원해줬다면 아마 우리 천무가 선정되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대 입장에서는 그럴 이유가 전혀 없죠. 한마디로 말해서 한화가 뭐가 이뻐서 도와주겠습니까? 결론은 지금 현대는 페루에서 지상무기 공급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천무 다련장도 지상무기이기 때문에 현대가 협조를 했다면 천무가 선정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와 한화는 사이가 좋지 않고, 그래서 현대는 천무 선정을 위해서 아무런 협조도 해주지 않았고, 그래서 천무가 탈락을 한 것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기에는 현대가 너무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